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성교육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모모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이제 성교육을 그 기본 가이드 지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가 주어진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도 너무 쉬워요. 요즘은 다 뭐 타고 넘어가서.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그럼 그거는 필터링이 차단이 안 되잖아요. 19금 인증,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가 이제 저희 세대인 거예요. 거기에 자녀 사진 캡처, 성착취물의 합성,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요. 웰컴 투 뭐뭐뭐 이렇게 합성했다고 빡! 왜들 그러는 거야? 주제가 새롭네요, 새로워. 이렇게 들으니까. 네. 본격적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이제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게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먼저 살짝 해봐도 될까요? 이제 네네. 요즘 가장 이제 걱정인 게 네. 제가 이제 자녀 구성에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 성교육은 아빠가 담당하는 게 더 좋고 딸 성교육은 엄마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이게 맞는지 네. 아니면 이게 상관이 없이 해도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되게 이론적으로는 네. 아들은 아빠가 해주고 딸은 엄마가 해주면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쉬울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솔직히 성교육 받아보신 세대실까요? 제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받았어. 저 그냥 수업 시간에 갑자기 비디오 틀어주시고 선생님 나가시고. 저희 때는 뭐 딱히 그런 과정도 아예 없었고 네.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맞아요.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줄 게 잘 없어요. 맞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응을 잘 못하시게 되는데 그걸 맞아요, 한번 상황처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 네네네. 제가 죄송하지만 그 아들 역할을 해볼게요. 아빠. 네, 아빠. 네, 이제 전화 통화 겨우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빠,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도? 야한 영상 봤어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도?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진짜 지금 동공이 막. 야한 영상 봤어요? 이미 야한 지진 영상 났는데. 봤어요? 아빠도? 야한 영상 이미 봤어요? 뇌정지인데. 아빠도? 첫 질문이 뭐 이래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 그럼 아빠도 본 적 있지. 진짜 몇 살 땐 처음 봤어, 아빠는?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대화가 됩니까? 아니, 자, 다시 한번. 아빠도 저기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나이 때 딱 본 것 같아. 그럼 몇 번 봤어요? 그동안? 이게 몇 번이더라. 몇 번이더라. 아빠는 그 후로 지금까지 치면은 글쎄. 그럼 나도 같이 봐도 돼, 아빠랑? 애들도 아빠도 봤다며 나도 봐도 돼, 아빠랑? 어떡해.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은 조금 힘드네요. 같이 봐도 되는. 그러니까 아빠도 봤으니까 나도 봐도 돼요? 이런 거죠. 이게 되게 논리적인 건데. 아니, 진짜 그러면 궁금한 점도 물어보면서 이게 내가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를 조금 착한 아이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맞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꾸려나간 이유가 네. 이렇게 물어본 케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요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요? 사실 나 애들이 보여줘서 봤어. 이미 봤어. 요 말이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그거구나.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확인 묻어. 우린 지금 애기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듣지 않고 자기만 생각, 자기만 보호하려고만 생각. 그럼 나는 궁지에 그렇게 몰아넣는데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지금 이게 황재성 씨 입장이 중요하니까 지금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이제 알았다. 왜 너는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네. 그죠, 선생님? 네, 이 마인드셋이 미리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상에서 교육하는 거 원래 힘들다. 그래서 부모가 꼭 아빠가 아들하고 딸을 엄마가 해야 된다. 이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일상이 껴계세요. 그치. 맨날 같이 있잖아. 연애, 털 났는지, 야한 거 봤는지 이런 거 성교육 좀 풀려고 할 때 톤이 바뀌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갑자기 수상하게. 얼마나 봤어? 어떻게 알게 됐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애도 숨게 돼. 그치. 각 잡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툭툭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가이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적극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 말 것. 네. 아이가 물어오면 대처만 잘할 것. 상진 씨는 딸이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쓰러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거의 저걸 또 애매할 것 같아요. 혼절.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벗고 다니잖아요. 원래는 네.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5살 넘어가면 노출을 삼가해주는 네. 아니면 아들이면 아빠랑 목욕을 하고 네.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제가 하는 게 맞나요? 네, 가리고 나오는 게 좋고 동성끼리 하는 게 좋아요. 아들 기준으로 엄마의 몸이 보이는 거, 딸 기준으로 이제 아빠의 몸이 보이는 게 리스크가 좀 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이렇게 벗고 나오잖아요. 네네. 네, 아빠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빠가 저러면 나도 그래야 되나? 엄마가 저러면 나도 그러면 되나? 이게 당장 문제 안 되는데 네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당장 담임쌤 제 몸 보실랍니까? 이렇게 벗고 나오는 애는 없어요. 네네네. 정말 미치지 않고서. 근데 애인이라는 대상은 이제 준 가족의 바운더리에 넣어놓잖아요. 나중에. 가족끼리 이 정도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가 우리가 2년 정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 스킨십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하고 나도 너랑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이어서 설명하면 두 분께서 한번 이제 아버님이 한번 벗고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애 있는 데서 다그치는 거예요. 뭐 자연인이냐고. 애가 없을 때. 애가 있을 때. 애가 있을 때. 애 보라고. 뭐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약간 연기 톤으로 어머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내가 그렇게 조심하겠다고. 해줘야 되는군요.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 건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일종의 알 이제 수 선을 있게. 부모들이 좀 그어주는 거네. 너무 또 몰입하지 말고요. 또 부당거래 류승범처럼 하지 말고 아주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부당거래 하지 말고. 툭툭. 내가 큰 실수했구나. 왜 이런 말씀을 욕심내서 드리냐면 그러니까 불편의 노를 밖에서 처음 들으면 성적인 노를 밖에서 들으면 그땐 사건이 돼요. 그땐 데이트 폭력이고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고 스토킹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를 미리 듣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고 주의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되는구나. 네. 진짜 힘들다 부모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첫 번째 질문은 황재성님께서 한번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휴대폰을 갖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사준 다음에 톡을 이렇게 깔아줬대요. 깔았는데 이제 단톡방으로 막 초대를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갔는데 제일 먼저 뜨는 이 말풍선이 그 음란 사이트의 그 링크가 공유가 바로 친구들이? 올라오길래 바로 지우고 차단을 친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춘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현명하게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책 같은 거 몰래 보거나 비디오 뭐 돌려보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손가락만 돌리면 그 영상 자체가 그냥 나한테 배달되잖아. 맞아요. 이게 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왜냐면 보는 방식이 비디오나 영상은 정말 저희 때 얘기고 요즘은 다 뭐 SNS로. 네, 이렇게 해외 서버,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 IP 우회해가지고 다 애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애들한테 쉬워요. 우리가 쓰는 그 SNS에 그냥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타고 넘어가서.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를 그럼 부모가 그럼 모를 그거는 수도 있겠다. 필터링이 차단이 안 되잖아요. 성인 사이트야 그러니 뭐 그러니까. 인적 정보가 안 되면 그거 못 들어가지만 그 SNS는 누구한테나 오픈돼 있는 거 아닙니까? 19금 인증,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가 이제 저희 세대인 거예요. 어머, 요즘 그냥 다 클릭.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냥 클릭만 하고. 나는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1년에 5, 6천 명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초 6 정도를 추천드려요. 왜 이유가 뭔가요? 초 5 미만은 좀 클릭하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맞아,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뭐 작은 폰 데이터 안 되는 거 부모님들이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서 네. 사용 시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5학년까지는 좀 막아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완전 프리한 거, 완전 자유한 거, 프리한 기준으로 초 6 정도 때 풀어주는 게 낫더라. 그러면 어떻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좀 정해줘야 되나? 네,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은데 추천드린 거는 이제 계정을 이제 부모 계정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유료 결제해서 광고 안 뜨게 그 아이 시청 기록을 좀 볼 수 있게 해서 이걸로 같이 보자.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애들이 보다가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이거 넘기잖아요. 네. 그럼 부지불식간에 잔인하고 선정적인 걸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무서워. 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과한 자고로 갈까 봐. 네. 그래서 너가 그냥 보지 말고 넘길 때 오른쪽 밑에 점 눌러서 신고하기, 채널 추천 안 함, 이걸 30-40번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해야 이 이용자가 이렇게 잔인한 거, 야한 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 카테고라이징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추천 영상이 그게 아예 안 뜨도록. 그것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야, 어우. 모모 세대를 키우려면 우리가 모모 세대처럼 살아야 되는군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상에 침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수업도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화상을 항상 쓰게 이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에 너무 노출되기 쉬운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들 5명 중에 1명 정도가 네. 그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흔해졌는데 진짜. 그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딥페이크? 딥페이크. 합성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 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덧입히거나 그걸 사진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대단하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네네. 아이들 얼굴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이들 얼굴을 아이들 SNS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계정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계정. 아이들 사진. 부모님 솔직히- 계정이죠. 네, 프로필에 한 장 정도씩. 네. 반 이상의 아이, 애기 네. 사진인데요. 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친구 등록 기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전화번호 친구 등록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010-0000-0001 친구 등록하면 네. 유효한 번호는 등록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9999-999까지 모든 번호를 등록을 해요. 몇 달 걸리긴 하는데 언젠가 자녀 것, 부모 것 다 그 사람들한테 떠요. 네. 그럼 메신저에 친구라고 뜨잖아요, 걔 폰에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 사진 캡처, 성착취물의 합성,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요. 웰컴 투 뭐뭐뭐 이렇게 합성했다고 빡! 그럼 부모 마음으로 여기서 무시하실까요? 확인하실까요? 확인하죠. 거기까지가 수법이에요. 확인하면 그 사진 영상에 해킹 코드 또 넣어놓고 부모님 핸드폰에 있던 학교쌤, 학원쌤, 학교쌤이 또 클릭하면 학교쌤 폰에 있던 학교 친구, 학원 친구의 부모. 어머.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프로필 사진도 예쁜 아기 얼굴로 하고 싶고 그런 그렇지. 게 사실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 이게 정말 안타깝네요.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혹시 내 아이가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아들 키우고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여자분 때리지 마, 여자 만지지 마 이런 말은 꽤 할 것 같잖아요. 네, 잘. 하시죠? 네, 해요. 근데 아들 너도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될 수 있다. 피해자란 말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생각 속에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을 나이가지고. 아, 근데 그런 말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말하기도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인지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네. 이게 성희롱이라고? 인지가 안 돼 있어서 대응이 안 나가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남자애들끼리 화장실에서 저희 때 옆 사람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막 만지거나 네. 그걸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가 당했을 때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그냥 만약에 학폭을 열거나 신고를 하잖아요. 네. 아버님 된 입장으로 막 네. 이렇게 가서 어필하잖아요. 네.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더 힘들어질 것 같으세요? 와,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을 참기는 굉장히 그렇지. 힘들지만 그거는 제 감정은 조금 누그러들지 몰라도 네. 얘가 받은 상처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 부모도 화가 나긴 하니까 그리고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가는데 그냥 학폭을 열어봐야 친구들이 2차 가해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너 학폭 열었냐고, 뭐 당했냐고, 뭐 애들이 뭐 너 성기 작다고 놀렸어? 근데 너 진짜 작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가 막 이렇게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기 쓰듯이 아이가 당했으면 아이들의 폰으로 자기 자신이랑 직계가족, 엄마 아빠한테 나 3시간 전에 화장실에서 어떤 형이 앉아서 기분 불쾌했다.
그 당시의 시간, 행위, 감정을 남겨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기록을 좀 해놔야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도 그치. 생기고 문제가 됐을 때 아이도 당황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장 직관적인 건 솔직히 사과 요청하는 거. 그 친구한테 문자나 톡으로 A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내 거 만지고 도망간 거 사과해 나 기분 나빴어. 끝. 그럼 가해자 아이가 사과할까요? 되려 욕을 더 할까요? 욕을 더 하는 애들도 있을 욕할 것 같아요. 대부분 욕을 더 해요. 저희가 2,000몇 건 해봤는데 2,000명 정도가 강한 역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성이 소프트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과하냐. 다 웃었다 애들. 뭐나 먹어라 이 녀석아. 이렇게 강한. 사과하기도 하거든요. 10몇 명이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든 욕을 하든 둘 다 자백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인정하니까 뭔가 반응이 나왔던 거잖아요. 어쩌라고 이런다 하더라고. 증거 확보구나. 내 답장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것 같아서 답장을 안 하겠어. 이런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약간 이러면 그게 증거니까. 아, 씁쓸하다 이것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과 요청할 때 구체적 사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건 네.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 현재 처벌을 원한다고 힘들다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하면 학폭을 여셔도 되지만 가해자 학부모에 가셔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내 시간의 감정 확실하고 자백도 된 거다.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문제 제기할 거니까 나타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 삶을 최대한 지금이랑 비슷하게 영위하면서 요란 시끌벅적하게 2차 가해는 안 당하면서 피해는 안 입도록.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예.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좋겠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고 네. 있는 것보다 지금 아니까 조금씩 방향이 그래도 네. 아이한테 무슨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는 조금씩 잡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사실은 미리미리 좀 얘기를 맞아. 해서 대처법에 대해서는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사후에는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